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11시부터 여러분들과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뉴욕 증시 출발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오늘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일주일에 딱 한 가지씩만 공략해드리는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콜라텍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띄워드리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단 한 가지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모두 콜라텍 게시판에서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는지 일단은 수익률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공략해드리고 계속해서 연휴가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틀간의 수익이 발표가 났는데 이틀 동안 4%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 넘게 상승하면서 푸른기술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휴장이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그중에서도 전선 관련주에 속해 있죠. 아무래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함께 수혜를 보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저희가 4월 16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이후로 7%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선 공약으로서 STO 관련 법제화 이야기를 저희가 미리미리 알려드리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4월 9일에 공략해드렸고 이 종목은 일주일 만에 수익 18%를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산불이 났던 3월 말에 저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로봇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TXR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 저희 공략 이후에 52%나 큰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유니온은 다들 아시다시피 히토류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3월 5일 소개해드린 이후에 26%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화성밸브와 3S는 이 두 가지 종목 공통점이 바로 저희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인데 두 가지 종목 각각 50%씩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특히나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가스관, LNG 가스관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두 차례나 공략을 해드렸죠.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두 번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각각 40%와 5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3S 역시나 2월 중순에 저희 공략 이후 55%의 급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오늘 장에만 이렇게 5.5% 급등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수익을 4%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지금 이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CBDC 관련주, 즉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화폐 이 관련주로서 이도 역시나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를 받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판결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번 오늘장에도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에 나서줬죠.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금 계속해서 대선 지지율을 강력한 만큼 계속해서 관련된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AI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대한전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이 조금씩 창출이 되면서 7%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공략해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이 종목은 STO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죠. 저희 공략 이후 일주일도 안 돼서 18%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정책 관련된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한 3거래일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8%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각조각 나누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법제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들 쭉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공략 이후 4월 9일 공략 이후 20% 가까운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TXR 로보틱스 3월 말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산불을 진화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직후에 이렇게 급등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50% 넘는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주로 저희가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직후에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트럼프 2기가 집권의 시기를 이어가는 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히토류 관련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조정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26%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밸브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주죠.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저희가 이렇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드림으로써 2번이나 공략을 도와드렸고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급등했을 때 한 번 47% 수익, 그리고 조정 시에 한 번 더 진입을 도와드리면서 두 번째는 54%까지 수익을 확대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딱 한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 게시판 입장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였던 3S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살짝 이 종목도 역시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기간 조정을 좀 받았을 뿐 조정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을 때 상한가를 직행을 해주면서 수익을 굉장히 확대했던 종목이었고 총 55%까지 고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상승했던 섹터 그리고 하락했던 섹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고 또 내렸지만 일단은 이슈도 한번 꼭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섹터들로 3가지만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 여전히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주가 되겠죠.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 관련주였습니다. 특히나 오리엔트바이오와 코나이, 상지건설 3가지 종목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오리엔트전공과 이스타코, 형지INC와 형지글로벌 역시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 오늘은 이 단일화가 무산되는 듯 싶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한덕수 전 총리 측에 단일화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아마 내일 오후 4시쯤에 회동이 가능할 걸로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방송 중에라도 혹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장 항공주가 또 계속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쉬는 사이에 환율이 굉장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1,38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가까지 떨어져 주면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섹터가 바로 항공 관련주였고, 오늘 에어부선과 대한항공, 한진칼 같은 종목들이 상승했던 종목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락했던 섹터로 한번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트럼프가 2주 내에 의약품 관련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 좀 뒤집혔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 특히나 최근에 강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가 될 것인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지 딱 3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아무래도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의 시선은 더욱더 쏠릴 것으로 예측이 되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체코 간의 원전 관련 최종 협약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체코를 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우리 팀코리아가 원전뿐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계속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관련돼서도 아예 이 부분이 결렬이 된 것이 아니라 살짝 연기가 됐을 뿐이니, 오늘 좀 급락했던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베조스 CEO가 AI 데이터 회사 톨로카에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소식을 들려줬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마존의 주가가 2.2%,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전찬환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증시 콜라텍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휴장을 지나왔지만 시장의 모습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좀 크게 떨어진 환율을 제외하면요. 일단 환율 지금 현재는 1391.7원대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역시나 대부분 상승하는 섹터들은 정치 테마주들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차담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플러스 되고 수익 나는 종목만 매주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재미있지 않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만 어떻게 보면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 테마주만 상승하고 또 하락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정치 테마주 아니라 정책 테마주, 대선 정책 수혜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이제 시작되는 5월에도 증시콜라텍과 또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 휴일과 함께 이제 5월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벌써 5월 7일이네요. 아마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좀 여행도 다녀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화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를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고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4월 30일 지난주 이 자리에서 4월 30일 수요일에 우리 방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하루 쉬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증시가 열렸어요. 하지만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고 루즈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권의 최종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우리 김문수 씨로 조금 추대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야권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이재명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같은 경우가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좀 미루어졌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또 전쟁 분위기까지 고조가 되면서 실제로 두 양국 같은 경우가 지난 새벽 사이에 미사일을 서로 왔다 갔다 했죠. 티키타카 핑퐁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국내 정세를 비롯해서 세계 정세까지도 다시 한번 전쟁의 분위기를 조금 고조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2주 이내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내가 7일, 8일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상관없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또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또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습이 고조가 되는 와중에 내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결정되는 날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결로 갈 것이란 걸 알고 있지만은 반대로 동결이 아니라 조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모든 종합적인 이런 조금 우려와 또 기대감에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상승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파키스탄, 인도 그런 전쟁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그런 국내 정치 소식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큰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도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 지수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VI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떨어지게 됩니다. 파란불이 나오게 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오. 사실상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인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나 기관이 샀던 것처럼 확연하게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지수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이거를 조금 방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약 5개월 만에 이렇게 1,4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1,300원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내일 또 다시 1,400원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마음 놓고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함께 방송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지난 4월 초에 4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가 4월 한 달 동안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올라가 봐야 2,600을 돌파하지 못할 거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750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2,600을 돌파하지 못했고 코스닥은 750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앞으로 시작되는 이번 달 5월 달에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릴 드리잖아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5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차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시장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또 크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정치 테마주와 더불어서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책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4월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씨의 그런 발언 한마디 등으로 SPO셀 그리고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가 또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실제로 이번 5월달 같은 경우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 테마 인맥주라든지 또는 대선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가 크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조금 코스피 지수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네. 2,650은 돌파하지 못할 거다. 전 이렇게 좀 사실상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650이요? 맞아요. 오, 그럼 2,600은 간다는 얘기네요? 2,600은 돌파할 것 오, 같아요. 네네. 2,600 회복하면은 네.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네. 2,700 가는 거 아니야? 네네. 2,800도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전 1,410원, 20원 상승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코스피가 2,650은 돌파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오.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700선으로 내려갈 거다. 아무리 올라가 봐야 네. 740선일 거다. 아무리 올라가 봐야 그렇기 740. 때문에 저는 이번 5월 한 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장애물적인 부분이 많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달 같은 경우 투자에 임하는 자세는 아직도 저는 조금 멀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할 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처럼,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움츠러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장을 짧게 본다면 오늘장 지수는 소폭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좀 특별했던 부분은 보통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하락을 하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지수도 상승하고 빅스 지수도 같이 올랐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의 완전한 회복은 좀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단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단 5월 중에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올라봐야 코스피 지수는 2,65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40 위로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래도 2,600선은 이번 달 안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환율이 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든지 환율 1,400원대 위로 올라설 수가 있고 그 전후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거기에다가 일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일단 우리 시장 5월 한 달 동안의 큰 폭의 급등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난달 4월에 코스피 지수 2,500선 회복한다라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자마자 2,500선을 돌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좀 신나가지고 전문가님한테 2,600, 2,700도 곧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2,600, 2,700은 당분간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지금 4월 2,500선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이 올라도 2,650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 전반적인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을 만한 특징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증시의 핫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핫 이슈는 어떤 것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상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오전이었죠. 11시 한 18분이었나 20분 이후에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예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대법원에서 내놓은 파기환송심 선고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대선 후보 활동에 있어서 공정심을 위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대선 이후인 6월 18일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갑자기 통신건설이 막 15%, 20% 와우. 상승 나오면서 상지건설 상승 나오고 그 외 이재명 테마주라고 불렸었던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의 지역화폐 수혜 종목인 코나아이 같은 경우가 역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우와. 그리고 동성제약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정말 이상합니다. 갑자기 경영권 분쟁 중에 내가 잘렸어, 너가 잘렸어, 티키타카하는 와중에 갑자기 법정 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오. 하한가로 꽂히는 모습 보여주고 거래 정지까지 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실제 이 종목에 투자하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야 이거 하면서 벙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투자 조언까지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일부에서 시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불발이 됐어요. 이게 불발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원전 테마주들이 주가가 낙폭을 키울 때 우리 기술 역시도 주가가 하락 나왔는데 앞으로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물론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가고 상승 나오고 하한가 가고 하락 나오고 한 종목들은 많지만은 영웅 전시함의 초이스한 종목인 이 세 종목에 대한 투자 방향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화폐 부활 이슈로 인해서 항상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오.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게 없어 보이는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역화폐 이슈와 함께요. 이 회사가 건물을 세웁니다. 오.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돈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코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네. 강원도에 엄청 비싸고 유명하고 비싼 호텔이 있어요. 네. 한옥 호텔. 네. 우리 서울 신라의 그 한옥 호텔하고 비교가 안 돼요. 1박에 1,000만 원짜리예요. 이름이 뭐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를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네. 아무튼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네. 코나이 한옥 호텔 검색해 보세요. 1박에 1,000만 원입니다. 1박에 1,000만 원이요? 1박에 1,000만 원이에요. 그 말도 정도로 안 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지역 화폐 부활 소식에 이 코나이가 좀 상한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성남시장일 때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때 이 코나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지역 화폐 발행 회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왔었고 또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때도 역시나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로 있었을 때 코나이를 통해서 조금 이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코나이의 주가가
네, 원래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빌딩까지 세운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나아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난 지금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현 시점에서는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너무 내려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하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정답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로 주가 낙폭 키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나아이 정리하시고 오늘 영웅 전차님이 마침 제2의 코나아이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여러분들께서 방송 끝나시기 전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그 종목 꼭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성지약이라는 회사 볼게요. 참 웃기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한가로 꽂히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 코나아이 상한가 보다가 갑자기 하한가인 동성지약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기복이 굉장히 커지죠. 네. 하지만 이 동성지약은 왜 하한가를 갔냐?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전에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법정 관리 신청했어요. 이거는 이 회사를 투자한 주주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도그 앤 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제로 이거는 네.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동성제약에 투자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벙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 뭐 초록색 창 토론방에다 물어볼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면은 육개장 하나 드시러 오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좀 비아냥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육개장 먹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조금 티키타카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여러분들께 사실상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되는 그런 조금 투자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공시 부분 같은 경우도 언제 해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네,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일시가 사실상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폐지로 가냐 아니면은 다시 거래 재개가 되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 상장 폐지로 가기보다도요. 일단은 조금 거래 재개를 위한 조금 개선 기간 부여를 받을 게 뻔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거를 일단 거래 정지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금 해소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가 바로 상장 폐지되기보다도 일단은 개선 기간 부여를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선 기간 부여를 받게 되면은 많은 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벙찔 겁니다. 이 회사를 지금 장외로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또 벙찌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도 장외업자분들 같은 경우한테 헐값에 이 주식을 팔기보다도요. 저는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조금 거래 재개됐을 때 거래 재개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됐을 때 조금 미련 없이 그냥 빨리 청산하셔가지고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사실상 조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정책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조금 무소속 후보로 나온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좀 정책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여권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 씨와 단일화하냐 마냐 하나로 합체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정책 수혜주로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와 플러스 체코 원전까지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우리 기술을 비롯한 원전 테마주들이 주가 낙폭 키웠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냐?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약 체결 중지 결정 소식 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차남님? 이렇게 또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매도하지 마라. 오히려 매수해라. 매수를 해라. 매수해라. 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우리 기술에 100만 원 투자하시고 또는 300만 원 투자하시고 4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나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불안에 떠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오히려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 우리 기술 매도하고 딴 거 살까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기술만 계속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금 통장 뭐 시중은행에서 적금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넣을 바에는 우리 기술에 그냥 매달 또는 매주 매일 얼마든 여러분들이 네, 뭐 잔돈 500원,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우리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로 큰 수익을 보셔가지고 한우 먹는 날이 반드시 오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매도, 그리고 동성제약은 거래 정지가 됐지만은 장외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헐값에 매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홀딩,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드리면서 예, 오늘의 조금 핫했던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코나아이와 동성제약, 우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여러분들이 많이들 주목하셨을 종목 3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나아이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그리고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홀딩, 우리 기술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보자면 일단 5월도 정치 정책 테마주가 계속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래 중지가 됐습니다만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재개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일단은 상장 폐지를 당장 하기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홀딩, 언제까지 홀딩하느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방송은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 너무 이 종목에 물려 있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현금을 많이 확보해뒀는데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생방송 저희 게시판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콜라텍 게시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게시판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모두 받아가실 수 있고 말씀드린 다른 특징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있었죠. 우리 기술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오늘장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으나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체코 측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측과 분명히 계약을 계속해서 서두를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조금 전 나온 체코 총리의 입장에 따르면 한수원의 입찰서가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총리가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입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사업 준비 과정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살짝 늦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완전히 엎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원전 관련주 하락했을 때 잡아보시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로 상한가 갔던 코나아이 지금 추격 매수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하셨던 분들 단호하게 안 된다. 지금은 매도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2의 코나아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의 공략주로 가져오셨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가 어떤 종목일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그 전에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거래가 2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수익을 자랑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2거래일 중에 오늘 저희 지난주 방송 공략주가 좀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었죠? 푸른 기술이잖아요. 푸른 제가 기술. 지난주 4월 30일이었어요. 네. 한마디로 4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드린다고 하면서 이재명 씨의 대선 정책 수혜 종목인
푸른 기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를 왜 말씀드렸냐? 이 회사는 금융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CDBC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수혜 종목이자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남북 경협 테마로 또 분류가 돼서 오. 주가가 여러 차례 상승 나온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색 블럭을 쳤는데 방송을 한 시점이 요쯤입니다. 언제냐? 요쯤. 네, 한마디로 여기 파란색 음봉 떴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5월 1일에 우리가 근로제 날 때 쉬고 바로 5월 2일에 주가가 갑자기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로 쉬었고 5월 6일 대체공휴일로 쉬었고 오늘 5월 7일에 갑자기 주가가 장대 양봉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양봉 나오는 모습 보여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코나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고요. 웹캐시 역시도 상승 나왔고 쿠콘이라는 회사도 상승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지역 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금융업을 주 사업으로 조금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ATM기를 비롯해서 금융업을 주 사업으로 좀 진행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지역 화폐뿐만 아니더라도 같은 테마로 분류가 돼서 동반 상승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 실제로 지난주 4월 30일에 방송 보시고 푸른 기술에 관심 가지셨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마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들고 가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른 기술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000원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딱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딱 10분.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코나이 오늘 상한가 갔죠. 쿠콘 17% 올랐고 웹캐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겠어요? 바로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 지역화폐 관련 테마주, 제2의 코나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처럼이 시청자분들께 5월 첫 5월 처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2의 코나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 대왕 QR 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네.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천함과 또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제2의 코나이 그리고 5월달 안에 상한가 갈 가능성이 큰 종목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5월 한 달 사이에 한마디로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대선이 진행되기 전 6월 3일 되기 전에 저는 이 회사가 상한가 갈 수 있는 좀 상승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34% 가까이 상승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이 종목이 34%의 상승을 전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 회사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코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코나이보다도 좀 상승 탄력이 더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이슈와 STO 한마디로 한글로 이야기하면 토큰 증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결제, PG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에요. 핀테크 기업.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제휴사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사업을 확장 중인 회사가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제2의 코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코나이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대선 후보로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야기할 때마다 코나이 상한가, 웹캐시 상한가, 쿠콘 상승 그리고 그 외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도 4% 상승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가 왜 제2의 코나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3% 상승 나왔는데 왜 제2의 코나이가 될 수 있냐면은
이 회사에 제가 이 회사의 너튜브 채널에서 직접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지역 앞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온누리 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를 많이 씁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김포페이고,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민전을 쓸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지역 앞에 써본 적이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눈치가 센스가 없네요. 아니 있긴 한데 네네. 이거 제가 이름을 사실 까먹었거든요. 전문가님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때 네. 재난지원금 받은 적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받았었죠. 그때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로페이라든지 그런 걸로 쓰신 거예요. 맞아요. 네, 썼던 적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못 하시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기억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사 같은 경우가 네. 여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를 결제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조금 결제사와 또는 금융사를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떨어졌을 때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영웅 전체는 준비한 이 회사, 6글자인 이 회사로 주가가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업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그냥 이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 가상계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지자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기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대형 커머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 이게 어떤 거냐? 각 지방 단체의 기관 같은 경우에서 시행되는 지역 화폐 서비스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직접 사업 보고서에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2의 코나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3% 이상, 그래서 오늘도 상승 나온 거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코나이 오늘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웹캐시 역시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3등 종목이라고 하시는 쿠콘 종목도 상한가 갔어요. 그럼 그다음 상한가가 가낼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공략주가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웹캐시가 또 상한가 가겠어요? 아니면 코나이가 상한가 가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코나아이와 웹캐시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얼마든지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회사 꼭 공략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TO 증권 수혜 종목이에요. 토큰 증권 수혜 종목. 지금 토큰 증권 같은 경우가 계속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다음 국회 같은 경우에서는 토큰 증권, 저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토큰 증권 사업 진행하고 있는 영웅 전체님이 준비한 이 회사 주가 상한가 바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뉴스 기사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1호의 STO 토큰 증권 결제 서비스를 조금 시작한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한마디로 매우 베리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이야기가 나온 뉴스 기사고요. 네.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국내 1위인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셔틀뱅크라는 회사였어요. 셔틀뱅크라는 회사가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인데, 셔틀뱅크가 헥스라는 그런 그룹사에 어떻게 보면은 매각이 돼가지고 헥스로 좀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 힌트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했으면 좋겠고, 목표가 2만 원 봅니다. 현재 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14,400원인데 지금 상한가 가도 2만 원 가까이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만 원 갔을 때 공략하지 마시고 현재 주가 14,400원일 때 꼭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코나이라고 생각하는 영웅 전차남이 제2의 코나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시간 2분 남았어요. 서둘러서 띄워드리는 이 대왕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러면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영웅 전차남이 생각하는 제2의 코나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목 이 게시판 통해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도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는 웹캐시라는 종목 그리고 코나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역 화폐 관련주라든지 앞으로 STO 관련주들 계속해서 정책 관련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제2의 코나이가 될 수 있는 종목, 제2의 코나이, 제2의 웹캐시, 제2의 쿠콘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미 간 종목들 말고요. 그 다음 타자를 노려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공략할 이 종목 앞으로 34% 급등 가능하다. 대선 전에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와 함께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 동안 QR코드 통해서 저희 콜라텍 게시판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더 구체적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